미디어 평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의장인 유승영 시의회 의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반기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와 소회 등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2년도) 7월달 9대 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2년이 지나서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관호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장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 같이 함께 평택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평택 시민분들의 성원과 지지 덕분에 9대 전반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반기에는 평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을 위한 그런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하는 의원, 또 연구하는 의원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진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자료도 모으시고 또 회의 준비도 많이 하셔갖고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이제 의회 사무국 직원들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중요했었는데요. 저희 지금 평택시의회는 그 9명의 정책 지원관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 지원관 분들이 대부분 9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에서 역량들을 좀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그 유관 어떤 기관이나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2년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역량이 늘어난 부분들이 후반기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좌해 줄 수 있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마 사무국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평택은 이름 그대로 평평한 곳입니다. 이런 평택에 그러나 100m가 넘는 산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이러한 산들이 훼손되지 않고 최대한 보존되고 보호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평택은 덕분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2개의 천과 하나의 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평택이 가지고 있는 큰 보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평택의 강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또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또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좀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평택에 사는 미래의 세대들에게 잘 보존되고 가꾸어져서 평택이 진짜 살고 싶은 그런 평택이 돼야 된다, 이런 공원들을 좀 만들어지고 더 잘 가꾸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평택이 푸른 평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통과 참여에 있어서 시민분들과의 접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의회가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이런 공식 SNS 창구를 신설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면서 우리 시민분들에게 의회에 대한 활동도 홍보하고, 또 시민분들이 의회에 여러 가지 또 제안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는 우리 언론인들하고도 이제 간담회를 대규모로 개최했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화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떤 향후에서는 더 언론인분들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충분히 의회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없던 시민 제보 제도도 도입을 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평택시에 사시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거나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제보를 통해서 우리 시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과 어떤 견제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창구를 개선을 했습니다. 아직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지만 이런 제도를 꾸준히 알리고 또 실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이제 초청 강연회를 처음으로 했는데요. 이 의도는 우리 의회가 시민과 함께 좀 우리 평택시의 미래를 위해서 또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좀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그런 사안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좀 같이 공유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직 이제 초기 단계라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 더 연구하고 개선해서 시민분들과의 그런 교육 또 간담회를 비롯해서 어떤 그런 강연회가 시가 적극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또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그림 공모전도 지금 2번 했었고요. 앞으로도 뭐 어떤 청소년 의회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전보다는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평택시의회 문턱을 최대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 사무국의 직원들은 시 집행부에 속해 있었고 거기에 있는 어떤 시장님의 사실상 인사권에 해당됐습니다. 물론 이제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는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사권은 이제 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다시 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소신을 가지고 집행부에 하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일정 부분은 갖춰졌다는 데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한계가 되는 거는 저희가 그런 조직권이나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뭐 팀이나 어떤 보좌할 수 있는 인력들을 늘리려고 해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이제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이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와 이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갖고 있는 한계들은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8대 시의원을 했었고 8대 후반기 때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했었는데요. 이제 12월에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가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실제 회의 기간도 너무 길은 부분도 문제고 또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의 어떤 육체적인 그 피로나 어떤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결산은 이제 6월에 결산을 하는데 또 행정감사는 12월, 11월, 12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차기 이제 본 예산에 이제 반영되어질 수 있는 부분에 또 한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 전체 그 31개 시군 의회를 봤을 때 이제 1차의 정례회 때 하는 곳이 있고 2차 정례회 때 하는 곳이 있는데 물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평택시의회는 이번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럼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 지금 24년도니까 이제 25년도 본 예산에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예산 편성에서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떤 성과와 한계가 뭔지 잘 또 의회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통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기본적인 집행부에 대한 한 역할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고 방향이 바람직하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협조해주는 것이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방향이나 목표가 잘못돼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에 따른 당연한 그 질책과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 이제 평택시 의회가 정당 구조상으로는 9대는 이제 우리 민주당 이제 시의원님들이 10분이고 또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시의원들이 8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구성에 있어서는 적절한 게 한쪽에 이렇게 뭐 편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정장현 시장님이 그 평택의 미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정할 거냐, 구체적인 또 그 방향에서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는 또 다른 이제 차원의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더욱더 뭐 잘 하실 수 있도록 뭐 채찍질할 것들은 채찍질해야 되고 또 비판할 것들은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잘 가고자 하려는 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이번에 행감에서도 보여주듯이 뭐 구체적인 행정부의 집행의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여야 의원들 다 떠나서 뭐 날카롭게 비판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는 모습을 보시면 그런 우려도 있지만 너무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우리 지방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지방의회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면 이제 하나는 언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회가 의원님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또 본질적으로 감시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제 결정도 이제 시민분들이 어떤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민사회의 시민단체분들이 좀 조직돼서 그 시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 평택시의회도 의정 모니터단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센터로 좀 더 확대를 해서 현재 이번에 저희 행감 또 결산 이럴 때 모니터링도 의회에 오셔서 해주시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또 언론에 보도 자료를 아마 배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대에서는 지금 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런 활동들이 필요성 또 그런 활동이 사실은 무슨 특별한 어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뭐 어떤 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제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발전이 돼 나간다면 뭐 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 지원 조례가 또 다른 시의회나 그 시에는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민 이런 활동에 대한 공감대가 더 만들고 그런 속에서 이런 그 지원 조례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시작되었고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는 지방의회로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지방자치도 나름의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조직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나 예산도 없지만 그럼 불과 얼마 전에는 인사권도 없었고 사실상 이렇게 독립적인 그 판단을 통해서 의사와 조직 예산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그만큼 지방의회에 대한 어떤 중앙 정부나 중앙 권력에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못 믿어온 측면이 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즉 역할과 권한이 서로 다르지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이나 자기 지역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 철학에 동의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우리가 주민자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저희가 지금 뭐 관료 사회는 어떻게 물지 모르지만 읍면동장을 직선으로 뽑는다든가부터 여러 가지 뭐 실질적인 예산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해야 된다, 현실에서.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길러지고 훈련되고 그런 것이 좀 더 우리가 좋은 시의회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가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에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 바로 시민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시민분들이 그런 분들을 선출하고 그분들을 또 어떻게 견제해내고 또 대안들을 또 만들어 나갈 거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취약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아주 강하고 또 자랑스러운 그런 대한민국 또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누구나 살고 싶은 평택을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이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평택, 또 와서 살면서 계속 평택에서 살고 싶다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감되고 실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평택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재 주어진 이 자연적 환경들을 최대한 보존할 부분들을 보존하고 또 가꿀 부분들은 또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주민적 합의를 통해서 방향이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를 여기서 잘 키우려면 아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어진 자연 공간입니다. 자연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아이들이 만끽할 수 있는 평택시를 좀 만들고 싶고요. 그런 것이 아까 얘기했던 산과 강, 공원 이런 것들을 잘 소중하게 조성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평택은 또 이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시로서의 평택의 부분들 행정에서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가져야 될 원칙은 여기서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살아가실 분들의 입장이 뭐냐, 그들 분들이 진짜 도움되는 게 뭐냐,
그분들의 또 아이들이 여기서 계속 살아갈 수 있으려면 평택은 어떠한 정책과 입장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평의원이니까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뭐 목소리도 내고 좀 아마 듣기 소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 또 우리 평준화의 문제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평준화는 기본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 수목원 같은 게 평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같은 것도 연구회로 내년에 한번 만들어서 어떻게 평택의 수목원들을 만들고 또 정원들을 만들어 갈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평의원으로서 노력하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은 7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의장 됐다고 뒷짐지지 않고 조금보다 앞장서서 하는 평의원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많이 지지해주고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9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유승영 의장님을 모시고 전반기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소회 앞으로의 계획 등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우리 그 유승영 의장님의 어떤 정치 철학, 지방 자치에 대한 뭐 생각 이런 것도 엿볼 수 있는 시간.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